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2주죠. 설날 연휴 때 방송을 쉬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원래 조금 더 빨리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두 달 전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로 이제 인플레가 조금 자극이 된다. 거기다가 막 관세 지금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금리를 낮추면 지금 시장에다가 좀 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할 것 같다 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지금 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이 조금 주춤하면은 우리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의 인사들이 이 추가 금리 인하를 되게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미 1월 달에 내리기로 생각했다가 그래도 트럼프 취임하고 상황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미룬 거라서 2월엔 내려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1월 16일에 그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있죠. 그 의사록이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면은 6명 모두 금통위원 6명 모두 이게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1월 달에 내리는 거는 조금 모르겠고 2월을 한번 봅시다. 정도의 그 뉘앙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월에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3, 4, 5, 6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자, 지금 생각보다 경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뭐 언론이라는데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특히 이제 건설업도 우리나라 이 GDP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중요한 그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이 건설업 쪽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이 지금 많이 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지방의 소규모 건설사들도 주로 망하고 있고 이제는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대형 건설사들도 좀 힘들었던 곳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파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특히 지방이 지금 심각하죠. 지방의 미분양 폭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금 열어줬는데 그 정도로는 사실 집을 사러 오지 않죠. 그러면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조금 쪼개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갈 거 지방에도 한 채씩 사줘야지만 지방도 조금 온기가 돌 텐데 그게 지금 안 열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준공 전 미분양도 좀 세금 혜택을 주면 안 되냐 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정부가 이런 거를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주택 10가구 중에 2가구는 인허가 받고도 착공을 못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얼어붙고 분위기가 조금 너무 막 서울 특정 지역들만 막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다들 관망세로 있어서 그렇지 집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는 이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B 아파트는 더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월세 구하러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도 신축이 유독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축. 그러니까 그 B아파트도 신축 선호 현상이 있거든요. 당연히 아파트만 새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B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도 새 거를 좋아합니다. 훨씬 살기 좋거든요. 근데 그 새 거가 공급이 많이 안 됐어요. 최근 2년 사이에 인허가, 착공, 준공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급 B아파트는 월세가 또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급이 안 되면 시장의 가격으로 영향을 막 주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못 느끼시는 분들도 이게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터질 수가 있어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책도 그렇고 뭐 전혀 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건설사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사를 해봐야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 내가 지금 지으려면은 원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분양가를 내가 못 올려받아요. 서울에 몇 곳, 뭐 강남 이런 데나 좀 비싸게 그나마 받죠. 나머지 뭐 서울이 아닌 지방이나 이런 곳들은 분양해도 원가를 지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싸게 지어야 되니까 인건비라도 좀 줄여보자 해서 이제 외국 건설 인력을 도입하려고도 많이 합니다. 이미 많아졌지만 지금 한국 국적의 건설 기술자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잖아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그냥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삼성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을 좀 덜 쓰는 회사였습니다. 그때 뭐 외국인 쓰면 좀 뭐 여러모로 이렇게 뭐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위주로 많이 쓰고 특정
특정 어떤 공종에는 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죠. 이제는 진짜 많아졌고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몸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 기술자들은 은퇴를 하는데 청년들은 이 건설업에 안 들어오거든요. 힘들다고. 그리고 지방을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데 건설 숙련자들은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뭐 젊은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외국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아니 일을 안 하는데. 한국인들이 일을 안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9,000건, 3,000건, 1,000건.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 가뭄 이 정도야.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지금 거래가 완전히 잠겨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대출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잠기는 거에서 이제 연초가 돼서 대출 규제 풀렸으니까 거래를 좀 늘어나려나 했던 상황에서 지금 탄핵 전국 뭐 이렇게 지금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TX 호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에 1,800가구가 본청약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창릉이죠. 창릉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창릉에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GTX까지 넣어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메리트를 준 거죠. 거기다 더 좀 충격적인 거는 그 뒤로 일산도 있고 파주도 있는데 더 서울에 가까운, 사실상 서울에 거의 붙어있는 느낌의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를 GTX까지 준다? 그러면은 고양 창릉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신도시입니다. 언제 입주하냐? 이거는 뭐 다른 얘기더라도 이거를 청약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분양가가 뭐 7억 초중반이라고 하지만 이걸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금융 비용에다가 땅값에다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건 사야 돼. 근데 될 확률은 모르겠다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 창릉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 서울 마곡 뭐 해서 공공 분양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공공 분양이 좀 적었는데 올해도 뭐 많은 건 아닙니다. 목표치를 많이 밑돌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 분양은 가격에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확률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 나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만 원 낼까 말까? MG는 지금 고민 중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청약통장이 진짜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청약통장이 가격을 이제 25만 원으로 월 납입액 인정금액을 높여버리면서 사실상 25만 원씩 내라고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언제 집을 살지 청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1년에 3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럼 10년이면 3천인데 그러니까 이거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25만 원씩 내다가 내가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깨든 뭐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하든 하면 되는데 뭔가 이게 처음 돈을 모으는 보통 사회 초년생이나 뭐 이런 뭐 대학생 들어가면서 많이들 만드시니까 그냥 부담돼서 안 만들래요 하시는 분들도 많죠.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그래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좀 납입을 할 수 있으면 납입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뭐 깰 때 깨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애매합니다 정말. 오히려 왜 25만 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만들어져 버렸는지 좀 안타까운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다들 아시지만 지금 전세 대출에서 워낙 펑크가 크게 나가지고 기금이 모자라서 25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평당 2억 이게 되네. 반포대장주 레미안 원밸리가 106억에 팔렸다. 52평이 이제 평당 2억이 돼서 100억 넘게 팔리는 시장이 돼버렸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강남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시총 50 해가지고 지금 KB 부동산에서 선도 아파트 50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에 지방의 대단지 아파트들도 들어갑니다. 뭐 경기도에도 막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게 많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총이라는 거는 단지 그 주택 수, 단지의 그 세대수죠. 세대수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세대수 곱하기 가격인데 이 세대수가 많으면 시총이 커가지고 순위에 올라가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강남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강남 아파트들이 계속 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강남은 소외되고 있다라고는 기사도 있고요. 부동산 침체에도 강남 3구만 나홀로 상승 중이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거래 건수가 강남 위주, 뭐 비싼 아파트, 어차피 대출과 상관없는 그런 가격대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보 시리즈 있죠. 여보 시리즈. 이 언론 기사들 중에서 여보 뭐뭐 하랬잖아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보 내가 집 사지 말랬지 라고 하던 기사들이 많았는데 다시 또 이제는 여보 집값 폭락한다며 하면서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은 전고점에 거의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들이 물론 지역의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강남은 전고점을 뚫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상위 지역들 이 지역들도 거의 전고점에 다 도달을 했고요. 그 외에 좀 서울 외곽에 있는 곳들도 거의 뭐 90% 93%까지 막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에 거의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집값 올랐어요. 기분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야 우리 집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저 동네만 올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지금 정책, 이 세금 제도, 국회에서 만든 법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내려가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만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정책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호캉스 갈 필요 있나요? 한강뷰 주차장에 AI 주차 요즘 아파트 놀랍네 해가지고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의 커뮤니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커뮤니티가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되게 계륵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계륵은 뭐냐면 이제 닭갈비 살을 말하는 건데 먹기에는 애매한데 버리자니 맛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좋은 시설 있잖아요. 좋은 커뮤니티와 좋은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밥을 줘요. 막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막 새끼 다 주는 그런 식당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게 당연히 없는 것보다 좋지만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지을 때 특히 조합에서 요즘에 고급화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비싼 것들을 좀 넣자. 왜냐면 그게 집값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수영장도 넣고 뭐 조식 주는 뭐 식당도 넣고 뭐 카페테리아도 넣고 뭐 이제는 뭐 여러 가지를 막 넣습니다. 뭐 어린이 뭐 키즈 카페도 넣고 뭐 수영장도 넣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곳,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는 곳에 이런 고가의 커뮤니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애물단지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수영장이 문제거든요. 수영장이 있으면 참 좋아요라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닌데 수영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물을 끌어다가 계속 정수를 해가지고 약품을 넣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비라는 게 꽤 들어가고요. 또 하나 물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 유지비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이 비싸요 안 먹어요 밥 주는 아파트의 역설 이런 기사도 같이 뜨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 커뮤니티가 있는 건 좋은데 유지비를 결국에 충당하려면 반대로 이건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입주민들이 최대한 이걸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입주민들이 많이 이걸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주 좀 속상한 얘기지만 이런 거죠. 뭐냐면 원래도 수영장을 많이 다니는 동네예요. 이 아파트 사람들은 원래도 수영장도 가고 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도 연습도 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 돈을 써. 그런 분들은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생기면 야 너무 편하다 하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유지비가 충당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나는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잘 안 쳐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렇게 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신축이고 수영장이 생긴대. 야 있으면 참 좋겠다. 가끔 내가 우리 애랑 데리고 가서 뭐 한번 수영하면 좋잖아 라는 정도의 분들이 많이 그 입주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 유지비가 안 나옵니다. 유지비가 안 나와서 어느 순간 수영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사우나에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건식 습식 사우나도 이제 중단을 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복도에 전구를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이 공용관리비도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하나씩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년,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전구도 깨지기 시작하고 뭐 골프 연습장 기계가 이제 낡았어요. 바꿉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되게 이뻤던 소파가 이제 낡아가지고 이제 막 너덜너덜해져요. 그럼 소파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하면은 그 누구 돈으로 바꿀 건데 막 하면서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조건 커뮤니티가 많은 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그 지역의 어떤 그 금액이나 소득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길게 봐서는 좋다. 근데 왜 이런 게 안 될까요? 이걸 많이 넣고 비싸게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 5, 6년은 운영 잘 되다가 나중에 한 6년, 7년, 10년 지나면은 폐쇄되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이 부동산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양극화라는 것들이 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민감한 주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루는 거라서 뭐야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약간 나를 욕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뭐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